아니 근데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를 수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된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인물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법정 진술 같은 거 보면은 뭔가 이제 수사기관이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데 김건희와 건진법사의 관계 네. 선배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거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건희가 의존했던 역술인들이 많습니다. 많으나 가장 중요한 역술인이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통일교와 김건희를 이어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건희가 사실은 건진법사는 충주 사람인데 TK의 핵심 이너서클에 들어가면서 자기 세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와가지고 르네상스 호텔 뒤쪽에 전경환, 그러니까 전두환 형제죠. 네. 그 사람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법당을 엽니다. 근데 그 법당에 TK 핵심들, 그러니까 그때는 권재진이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부 법무장관도 했죠. 장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TK 법조계, 검찰계 대부입니다. 그리고는 이현동 국세청장, 이 두 사람의, 이현동의 부인, 이현동의 아이, 그리고 권재진 본인의 그 병을 치료해 줬다는 거야. 모르겠어. 치유의 은사가 있대. 은사는 지네들의 단어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TK 국정원 핵심, 그 세 사람이 거기를 다니면서 거기가 권력 핵심의 사랑방이 됩니다. 거기에 김건희가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그 자기의 인맥을 넓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꼬마였을 때부터 김건희가 거기에 들어다니면서 거기에서 그 세상을 봤어요. 음. 그때 그러면서 내가 키워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아요. 맞기도 하고, 또 김건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김건희는 이 사람 말고 너만 있는 줄 알아? 나 많아. 그러면서 n분의 1이야. 무속인, 야 너만 있네. 여기 있어. 그런데 어쨌거나 권진이 그러잖아요. 내 법당에 오면 큰절하는데 대통령 되고는 안 하더라. 법당이 아니니까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싸가지 없네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윤석열을 그렇게 봐요. 이 사람 데리고 가고 서희건설 사무실 꾸려가지고 거기에서 선거운동하고, 선거운동 했는데 왜 그걸 안 하지? 자, 수사를 안 하지. 근데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법사들, 스님들 이렇게 줄을 세울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건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네, 진입로. 네. 거기서 많은 로비 사건이 있었고, 그 세무청탁도 있었고, 히림에서 세무청탁을 이 사람이 했을 때 그 국세청장을 부르고 그다음에 윤한홍을 불러가지고 무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나왔는데 왜 그건 왜 또 수사를 안 예. 하죠? 자, 그래서 건진 수사가 제일 중요해요. 남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처음에 안 가져오잖아. 못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열어보면 김건희 나오니까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수사팀이 그대로 왔는데 제대로 못했어. 건진 수사 다시 해야 됩니다. 통일교 수사 다시 해야 김건희의 실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정말로 김건희와 관련 드러난 것들만 사실은 이제 수사가 된 거지 실제로 그가 움직인 진폭은 무지하게 넓은 거 아닙니까? 드러난 것 중에 일부도 안 했어요. 아주 조금도 안 했어요. 네. 드러난 것 중에서도. 드러난 것 중에서도 네. 건진은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야 그런 상황인 것이고 너무 기소가 아주 편안하게 됐어. 그래서 그래, 내가 김건희 몇 가지 얘기해 줄게. 목걸이 관련 같은 경우는 이미 증거가 나왔잖아요.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얘기해 주면서 플리바겐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건진의 진짜 범죄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범죄를 자범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끝낸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 재산을 축적하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나 권력이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진은 어떤 캐릭터에 속한다고 좀 보십니까? 사기꾼이에요. 뭐 권력이고 뭐고 그런 목소리 내는 거는 그런데 다 돈이에요. 그 처남 찰리, 그리고 부인, 그리고 그 주변에서 건진이 워낙 위세를 떨치니까 건진을 만나러 데리고 가는 브로커가 따로 있었고, 그 주변에서 번호표 주는 그 사람이 따로 있었고, 그 사람들도 다
다 지금 그 구속돼야 되는 사람이 구속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진짜 아주 극히 일부 통일교 관계는 거의 하지도 않았어요. 야, 그거조차도 네. 드러난 통일교 문제조차도 극소수의 수사만 했다라는 게 이제 선배 말씀이신 거고 결국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건진을 통해서 이제 뭐 학습한 김건희도 보면은 여러 가지 장사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아니 네. 그 건진을 통해서 배운 건진을 통해서 몇몇 인맥을 이렇게 늘렸다 여기까지는 보여요. 네. 박동만 성형외과 12월 3일 날 그 성형외과 갔던 그 박동만 씨도 그 건진법당에서 만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건진법당에서 그 TK 인맥이 소개해 줬어요. 그 이분 그 대구 분이시거든요. 대구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결해서 그 사람을 늘려갔지 이 사기와 그 이런 거를 건진한테 다 배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주 김건희는 저는 이번 특검 수사와 그 보면서도 너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사기 분야에 대해서는 그 굉장한 그 클래스를 보여주는데 엄청난 클래스다. 이걸 어찌 설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엄청난 클래스였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놀란 게 어떤 거냐면은 검사한테 그림을 받는 김건희를 보면서 그 클래스가 대단하다고 느낀 거거든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공천 안 됐잖아요. 네, 그럼 통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돌려줘. 굉장히 불안했고 돌려줘야 맞을 것 같은데 다른 자리 꽂아줘.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박성근 그 이봉관 회장이 목걸이를 주고 우리 사이 좀 해달라. 이 박성근도 김건희가 꽂았다고 생각해요. 김건희한테 목걸이 주고 김건희가 전화해서 직접 뭐 그런 셈이겠죠. 왜 예. 그러냐면은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꼭 사기꾼들이 검사 사이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사기치고 사기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뒤가 구리니까 검사 사이로 방어막을 치려고 한다면서 얘기한 사람이 우병우였고요. 네. 그리고 박성근이었어요. 윤석열 왈. 와, 윤석열이.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검사로 2명 뽑은 사람이 박성근하고 그 유병우였는데 네. 우병우를 키우고 박성근을 자기가 꽂아준다고? 아니야. 그 생각 안 했어. 근데 김건희가 목걸이 받고 저는 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희본 이봉관 회장의 스타일이 선물이 아니라 007 가방이 그 사람 트레이드 마크예요. 저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기독교 네. 뭐 국가조찬 기도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 그 목사님의 스폰서로 그 교회 건물 짓고 교회 목사님들 일을 같이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실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가 지면 저녁을 룸사롱에서 먹습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집사님, 어떤 예쁜 새신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생활이 말도 못해요. 이게 말도 못해. 이상한 사진들 보내고 이런 사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소는 못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주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이 액세서리로 끝냈다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액세서리를 서희건설에서 액세서리를 7종을 샀어요. 나토 3종이 문제가 아니라. 아 7개를 샀다? 예. 김건희와 관련된 액세서리를 7개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개. 그중에서 기소한 거는 그 당선되고 나서 하나 할 거예요. 7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먼 부정청 김영란법으로. 그러니까요. 준 사람에 대해서. 네. 야, 근데 왜 그랬을까? 나 변호사 때문에. 그 완전 진짜로 정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심지어는 이제 이봉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왈로 따지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검사 사위 들인다는데 심지어 한 발 더 나간 거 아닙니까? 그분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사업 했어요. 그리고 네. 서희건설 사장, 부사장 막 구속돼 있고, 그다음에 지주택 사업 때 뇌물 주고 나중에 공사비 올려받는 걸로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해. 지저분한 사업을 하기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고요. 국세청 세무조사 맨날 걸려 있었어요. 늘 자기도 위험에 그래. 시달렸기 때문에. 자기도 국세청 세무조사
그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지금 이게 이봉관 단어예요. 보험 들려고 혹시나 세무조사 받을 수 있어서 사업상 보험 성격으로 내가 영부인하고 친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탁달해가지고 만났다. 그래서 줬더니 좋아하더라고. 아이고, 이렇게 예쁜 것을 얘기를 하더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뇌물이라고 자수를 했는데 뇌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특검에서 그렇게 끝냈는데 이걸 어찌 봐야 됩니까?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됩니까? 야, 뭐 말씀 들으니까 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김상민 같은 경우에는 김상민, 김상민도 제가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그래 그림 사전. 처음에 그러니까 아니까 여쭤보는 건데 지금 김상민도 혹시 빙산의 일각입니까? 빙산의 일각인 게 김상민은 창원지검에서 김상민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이미 나왔어. 근데 수사를 안 했을 거예요. 검사니까 안 했어. 그리고는 특검 때 처음에도 김상민 얘기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림을 수사했는데 김상민 친한 그림 관련된 전시하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또 그림을 파는 또 여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분이 와가지고 발랄하게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검사가 샀다는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근데 아마 조서를 그 내용을 검사가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구나. 네. 검사가 아니고 경찰 출신이나 아니면 변호사나. 네. 아니면 근데 나중에 조서는 누가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 정보가 나왔어요. 검사가 어떻게 알았냐? 검사라고 하더라. 검사라면서 깎아달라고 하더라. DC 네. 디스카운트 들어갔구나. 검사 BC가 네. 그래서 1억 4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 깎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영부인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야. 근데 그 내용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알고 있었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너무 명확한 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잡았어.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공천 청탁을 처음에 창원에 했다는 거고 그게 이제 무위에 그친 다음에는 국정원에 이제 취업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천 청탁을 했다고 명태균이 진술하고 있잖아요. 김상민 꽂으라고 조국 때 정확히 얘기했죠. 그거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잖아. 네. 이게 그냥 그대로 기소하면 돼요. 네. 근데 그건 아니었어. 그거 기소 안 했어 제대로. 김상민 지금 그렇잖아요. 그거 짝퉁으로 판매됐는데 그럼 100만 원도 안 하고 몇십만 원짜리인데. 자기가 속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뇌물도 안 되고 뇌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네, 네. 부정청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또 특검에서. 그렇지요. 가치 없어요, 이렇게. 아니 근데 김상민의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의 부인한테 금품을 주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면은 본인이 검사할 때는 어떻게 했을지는 사실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 김상민이 뭐라고 해야 되나 코인 가상화폐 사기친 사람들 사기 수사를 했어요. 근데 걔한테 그 수사가 끝나고 걔한테 또 뭘 받습니다. 접대뿐만이 아니라 뭐 선거할 때 뭐도 받습니다. 그리고는 창원에 내려갈 때는 또 어떤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처벌했던 사기꾼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던. 네. 그러니까 검사의 도덕성이 거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김상민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승진을 위해서 영부인을 잡아야 된다. 여기까지 간 거니까 김상민 스토리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네. 한번 하겠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아니 근데 엄청 재밌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만났던 검사들 중에 보면 신기한 사람들이 자기가 구속시켰던 피의자하고 출소하면 또 만나거든요. 네. 그런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네. 신기해요. 난 이해가 안 되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한 번 되면 두 번은 안 되는 모양이죠, 보니까. 보니까 네. 뻔한데 그리고 사기성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것 자체가 밥 먹자고 하면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꼭. 아니 그리고 통상적으로 원래 처음 만나면 기자들한테도 원래 평검사들은 명함 사실 잘 안 주잖아요. 네. 원래는 그게 습성인데 그러면서도 막상 이렇게 가까워지고 친해지 보면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사례들을 만나면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네. 이번 특검을 이렇게 보면서 검사라는 직업, 검사라는 직군을 역사 속에 파묻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소청이 아니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공사, 소사 이런 식으로 검사란 이름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 청의 이름에 맞게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검사란 이름을 아예 음.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청 조직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검사들이 얼마나 이 역사에 잘못한 건지 그렇게 해서 남겨놓는 게 저는 시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